코스피 200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1년 정도로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코스피가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바뀔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와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질문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미국 시장으로 넘어오시는데, 저희는 얘기할 때 좀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개의 지수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나스닥 100 75%, 한국 코스피 25%, 딱 두 개 지수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100과 한국의 지표가 결국은 지금 AI 사이클에서 가장 괜찮은 타이밍이다. 만약에 1년 전이었다 그러면은 대만을 25%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대만이 지금 1년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한국이나 미국의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도 좋고 미국이 계속 좋다면 한국도 좋고, 너무 또 한국에 대해서 막 싫어하시면서 막 다 던지고 미국으로만 다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7대 3 또는 8대 2로 봤었을 때 미국의 70, 한국의 30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심 잘 온다, 미국 주식 더 오른다,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뭘 투자해야 될 것이냐, 기승전 뭐 살 거냐 얘기했죠. 자, 업종별 투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이제 대선 토론도 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 12월에 결정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전통 에너지와 금융 정책, 방산 쪽에 굉장히 어떤 페이버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와 IRA 정책과 공공의료 요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누가 이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인 게 뭐냐? AI와 전력 인프라와 리쇼어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전통에너지 금융정책 쪽은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좀 무리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관련 ETF로 볼게요. 원자재로 보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마이너스예요. 금융을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고유 에너지가 좀 플러스예요. 숫자가 그래도 작죠.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그래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방산, 그 중에서도 XAR이라는 ETF가 있어요. S&P 500의 방산. 요 매력도는 내년 연말로 봤을 때 한 20%대는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는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ITA 다우존스 방산은요 매력도가 없어요. 참 이게 트럼프 수혜주로 투자하기가 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통적인 거에 대한 AI와 전력 인프라와 리쇼어링에 대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 마이너스였던 게 쭉 올라가서 4%대로 올라갑니다. 이 기간의 평균이 2.4% 연간 복리로 상승했어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훅 빠졌죠. 이렇게 마이너스 훅 빠진 것처럼 훅 빠졌죠. 그리고 훅 더 빨리 올라가죠. 요렇게 올라갔지만 이건 더 빨리 올라가죠. 요거의 확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9%예요, 벌써. 그러면 요게 나오는 한은 AI 사이클, 요때와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때 어땠느냐? 시장을 보면요. 요때 아까 보여드렸던 90년대, 2000년대가 2.4%라고 얘기했죠?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S&P 500이 연 18%의 복리, 나스닥이 연 32%의 복리, 나스닥 100이 연 40%의 복리. 근데 왜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을까요? S&P 500 안에 나스닥이 없었어요. 이거는 다 새롭게 시작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최근으로 보면 AI 사이클인데 2.4로 확대됐어요. 현재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됐냐? S&P가 26, 나스닥이 32, 나스닥 100이 33. 사실 더 올라가긴 했지만 차이는 줄었죠. 나스닥 100의 기업들이 S&P 500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예, 그게 또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는 비슷하죠. 그러면 복리 수익률 32%? 이제 결국 얼마 됐다고요? 1년 반? 네, 앞으로 최소 3년 반 남았으면. 네,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진짜 AI 사이클이 저렇게 생산성을 높여준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AI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정말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 기술주 정말 많이 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 수익률의 막 3배, 5배 이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종들도 봐야 되겠고 또 이 AI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가도 봐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느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또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금리 민감한 쪽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봐야 되는 업종이 또 뭐가 있냐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주택건설이 있습니다.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대한 또 종목들도 찾아봐야 돼요. 요런 쪽에 찾아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 분모가 되는 업종, 리쇼어링. 자, 리쇼어링에 연관되어 있는 게 뭐죠? 반도체. 그죠? 계속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압력 주면서 미국에다 공장 세워라 하고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다 공장 세워라 하고 있죠. 이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된 거야 뭐 당연히 미국에서 다 하는 거고요. 또 전기차 부품 테슬라. 그죠? 결국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 종목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 애플이라는 종목들에 있어서 뭐 시기의 차이지 계속해서 투자를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30%가 넘어요. 35% 정도 됩니다. 그래도 35% 이상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어떠한 것들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헷갈리면 그냥 ETF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자산운용사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시면 됩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못 찾으시겠으면 뭐 탑 10, 빅테크 10 이런 ETF도 있습니다. 뭐 FNGS라는 ETF가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짝 좀 언급을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았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I 사이클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거예요. 요즘에 왜 빅테크가 괜찮냐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자꾸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뭐가 있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것도 있고 로봇택시 8월에 뭐 발표한다던데 있고 게다가 또 보험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레버뉴,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높이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는데 물론 연초에는 정말 작게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높이고 있으면서 수익이 좀 여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뭐 테슬라만 사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뭐 매력도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만 놓고 보면 요 정도니까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매력이 있지만 테슬라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이걸 뭐 몰빵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어쨌든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AI 사이클에서 이익이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서 투자하셔도 돼요. 너무 빨리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주건 AI 사이클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수익이 잡히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펴시는 게 앞으로 1년 반으로 놓고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AI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좀 생각해 보시면 하드웨어는 어쨌든 까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뭐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가장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그런 종목들. 근데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광고 쪽에서 가장 많이 AI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광고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광고를 띄워야 되고 여기에는 이런 광고를 띄워야 되고 이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걸 감안하시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로 그냥 마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작정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중소형주 투자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셀 2000 중에서 41%가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게 나오면 그때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는 금리를 확실히 내려주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들여다보셔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 하드웨어 AI 관련돼서 투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중소형주 투자를 늘리는데 실적이 잡히는 걸 보시면서 판단하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는데 그것도 실적이 잡히는 것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있잖아요. 네. 테슬라도 얘기해 주는데 그럼 이 중에서는 탑 3 정말 좋게 보시는 거 3개 정도 있다면 7개 다 좋아 보이지만 네, 여기 3개죠.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근데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제일 주가 잘 움직인 게 애플이던데. 뭐 또 메타도 뭐 AI 안경, 네. 예, 그거 가지고 또 뭐 얘기 많던데. 애플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잠잠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성공할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애플이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기업이잖아요. 앱을 이용해서. 애플은 저력이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종목을 사야 될까 참 고민스럽 때가 많아요.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기도 참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럴 때는 ETF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컨빅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요. 뭐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종목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예,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있겠구나. 즉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요 30개 위주로서 들여다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도, 물론 여기에 뭐 하이닉스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그다음에 파나소닉 일본 회사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현대차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요 좀 밑에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매력이 없지 않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기업 공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미국 투자는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시는 전략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종목도 있고 워낙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스피 200이 그래도 앞으로 1년 정도로 보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코스피가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바뀔 거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막 5년 들고 가시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말 가시화가 돼야지 장기적인 투자, 즉 배당 성향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져야지 밸류업이 일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한국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경기 순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매력 있는 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본부장님이 아까 보여주신 이 차트가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도 한국과 전 미국 딱 2개 하거든요. 계좌를 딱 봤더니 미국은 되게 파래요. 근데 문제는 요 비율이 반대예요.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한국이 한 5, 미국이 1, 80%대 20%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이 좀 편하다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수익은 많이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은 작고, 한국 주식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결국은 얼마나 주주 환원적이냐, 어떤 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나서죠. 그쵸. 대책. 그죠. 우리 국민 70%가 부동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주식이 이제 메인이죠. 주식시장이 빠지면 정책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의 전체의 자산을 나누어 보면 부동산은 30, 금융자산, 특히 주식은 훨씬 높죠. 50% 넘고 금융자산만 70%인 거죠.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꾸준히 투자를 하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 안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좀 더 열심히 투자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7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7월 달이 여름이고 서머 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워낙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관점은 여전히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를 도모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수익 창출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전략을 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조만간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기서님은 유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